온라인으로 여기저기 대환 대출 이런 걸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김대리라는 사람이 카카오톡을 보내왔습니다. 3일 동안을 그 계좌를 조회를 못 해보게끔 막 끌더니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되고 보이스피싱 공범, 계좌 제공책으로 악용까지 당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시죠. 형사 조수진의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2030 청년들을 노리는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환, 갈아탄다라는 거잖아요. 기존에 보통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생활자금 대출받았던 것들이 7%, 10% 이렇게 높은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를 뭐 2%, 3%, 4%대의 장기 저리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신용정보를 빼내가는 그런 보이스피싱을 말합니다. 자, 오늘 사례는 언론에 나온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사례들과 제가 실제로 여러 건 상담했던 사례들을 섞어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 똑똑한 2030 청년들이 보이스피싱에 속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에 사는 28살 민준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민준 씨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굉장히 건실한 청년이더라고요. 부모님께서 가게를 하시는데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월세가 밀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될 때 월세도 대신 내드리고 본인 학자금도 다 대출로 본인이 마련을 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도 부족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조금씩 빚을 졌고 어느새 빚이 2,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장 원금을 갚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민준 씨는 여기저기 은행에 가서 장기 저리로 바꿀 수 없습니까? 라고 문을 두드렸지만 사회는 굉장히 혹독하잖아요. 부동산도 없고 월급도 많지 않고 신용도도 아직 쌓이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민준 씨한테 그런 혜택을 주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온라인으로 보면은 뭔가 싼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온라인으로 여기저기 대환대출, 저리대출 이런 걸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어떤 캐피탈에 본인이 연락처를 남겼고 김대리라는 사람이 카카오톡을 보내왔습니다. 그게 보이스피싱의 시작이었어요. 김대리가 카톡으로 뭐라고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을 했냐면, 고객님은 4% 정도로 10년을 나눠서 월 20만 원만 내시면 되실 수 있게 대환대출 가능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솔깃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이런 좋은 조건일수록 왜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 주변에 물어보시고 좀 조언을 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부동산 담보가 있거나 아니면 소득이 굉장히 높은 전문직 정도의 조건이거든요.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속여 먹거나 사기치거나 바라는 게 있겠죠. 민준 씨는 그런데 너무 간절했던 나머지 이 말을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김대리라는 사람은 제가 조건 좀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뜸을 들이면서 그 다음날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식 담보 설정에 필요하니까 트래블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서 우편으로 우리 사무소 본사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물었습니다. 주식 담보는 왜 잡아야 되고 왜 체크카드가 필요하시죠? 자,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가 보이스피싱일수록 저도 못 알아듣는, 그리고 사실은 속은 사람도 나중에 기억을 못하는 전문적인 얘기를 막 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네 체크카드 나한테 보내고 계좌번호 알려줘 라고 말을 하려면 사람 혼을 쏙 빼야 되거든요. 근데 민준 씨는 너무 마음이 간절했던 나머지 여기에 그냥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발급을 받았고 우편으로 보내주고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이제 대출 가능할 것 같아요. 계좌번호 알려주십시오. 너무 좋아서 계좌번호를 본인이 쓰던 은행 계좌번호 다 알려줬죠. 보이스피싱 조직이 내 계좌를 다 가져갔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다 가져갔고요. 모든 게 세팅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3일을 끌어요. 고객님 조금 더 조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객님 무슨 연체가 있으시네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3일 동안을 그 계좌를 조회를 못 해보게끔 막 끌더니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 3일 동안 민준 씨의 계좌에는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의 돈이 들어왔다가 그 연결된 체크카드로 다 나갔습니다. 민준 씨 계좌에 있던 자기 돈도 나간 거는 물론이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되고 또 하나 보이스피싱 공범, 계좌 제공책으로 악용까지 당한 겁니다. 그 다음은 생각하시는 대로예요. 은행에서는 연락이 와서 당신 계좌가 지급정지가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신고되셨습니다. 조사받으러 오세요 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이 사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2가지 혐의 중에서 하나는 무혐의로 불송치가 됐고 하나로만 벌금을 받았습니다. 내 계좌를 나도 모르게 속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제공한 경우에 2가지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세요. 하나는 당연히 사기죄,
또는 사기 방조범입니다. 보이스피싱 범들이 쓸 수 있게 계좌를 줬으니까 당신 이거 알고 줬어요, 모르고 줬어요? 이거를 따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게 만약에 인정이 돼버리면 내 계좌에 들어온 왔다 갔다 다 한 게 거의 몇 억씩 돼요. 그 돈을 다 내가 물어내야 되고 그 돈에 사기 공범이 돼서 구속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죄거든요. 이게 하나가 혐의가 있고, 또 하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금융거래 실명제 위반을 막기 위해서 사기든 뭐든 간에 무조건 내 계좌를 남에게 빌려주면 무슨 목적이든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형량이 좀 낮아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벌금입니다. 그래도 공시생이라거나 금융회사 다닌다든가 그런 분들은 이런 벌금도 있으면 안 되죠. 민준 씨는 다행히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 부분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무혐의를 받은 두 가지 변론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무런 이익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준 씨는 대출을 받으려고 한 거였기 때문에 아무런 수수료를 받지 않았어요. 즉 계좌를 제공한 데 따른 이익이나 어떤 대가, 알바 비용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고받은 카톡을 잘 보관을 했어요. 대출 되나요? 몇 프로로 되나요? 아, 이러면 어떡하죠? 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말로 공모가 없었다. 전혀 몰랐다.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라는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톡 대화를 잘 구성을 해서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었던 거죠. 민준 씨는 다행히 큰 죄는 벗어났지만 벌금을 내야만 했어요. 자, 만약에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겠다라는 사람이 이상하게 무슨 체크카드를 보내라든가 대출이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계좌번호를 제공하라든가 이런 요구를 해온다? 지나치게 저리로 온라인으로만 연락을 한다? 대부분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그러한 대환 대출에 속고 있다, 아니면 지금 방금 속았다라고 판단하신다면 해야 되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해서 곧바로 계좌를 지급정지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동안 나눈 대화를 모두 다 캡처해서 빨리 내가 이 고의가 없다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셔야 돼요. 자, 이걸 왜 빨리 하셔야 되냐면 텔레그램 대화라든가 앱 같은 것은 이 공범들이 증거를 없애려고 다 폭파해서 없애버리거든요. 캡처해서 빨리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시거나 신고를 하신 다음에 경찰서 출석을 하시잖아요. 내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로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그런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점을 대비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2030 청년들을 노리는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은요, 고금리의 생활자금, 학자금 대출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이제 원금을 상환해야 되고 갚을 길이 없게 되니까 그 절박한 마음, 시야가 좁아진 상태를 치고 들어오는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이 피해를 당했어 어떡하지 하고 허둥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억대 사기 보이스피싱의 공범까지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변호사와 꼭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법적 문제가 있으신가요? 더듬듬 법률사무소 02-6080-993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온라인 상담 사이트인 로톡에서 조수진 변호사를 검색하시면 저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